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영역과 관련된 8개. 8개의 각 개의 윗선에는 절대자가 새겨지고 중간선에는 작업수단이 새겨지고 아랫선에는 경제인이 새겨집니다. 작업수단은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물적 토대라고 규정 지어놨죠. 경제인은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인적 토대로 규정 지었죠. 그래요. 물적 토대와 인간을 잇는 매개체는 경제활동 중의 하나인 공급활동입니다. 이게 추가된 말이죠. 추가된 이유가 있겠죠. 볼게요. 주석을. 인간은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살아간다. 원활한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 보관이나 운송, 판매나 구매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즉 생산활동이나 소비활동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소비를 위해 필요한 활동 모두 경제활동이 된다.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음 동영상을 보면 된다. 경제도면으로 살펴본 코로나 사태와 경제활동 2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여기서 언급하는 거는 물적 토대를 이용한 공급 활동이죠.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추가시킨 거죠. 수요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비 활동은 아니니까. 여기도 주석이 있죠. 경제인 19. 이 19. 경제인은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사람들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주체를 경제인으로 지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람들로 구성된 개인이나 가족, 정부 같은 집단 역시 경제인이 된다. 경제 활동은 개인만 하는 건 아니죠. 집단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경제인 1, 경제인 2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경제인 1로 규정할 수도 있고 경제인 2는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뭐 따로 구별하진 않겠습니다. 8개의 각개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게 절대자, 두 번째 게 작업수단, 세 번째 게 경제인, 네 번째 게 경제활동, 다섯 번째 게 경제질서, 여섯 번째 게 상품, 일곱 번째 게 화폐, 여덟 번째 게 소득이죠. 그래요. 그럼 읽어보세요. 작업수단은 말을 좀 바꾸는 거죠. 화폐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생산 및 유통을 위한 물적 토대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화폐도 작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죠.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대표적으로 소득을 얻는 기업이 있죠. 은행이 그렇잖아요. 화폐를 소득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죠. 그 작업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생산 및 유통을 위한 물적 토대는 인간의 활동을 매개로 가공된 것들과 자연 그 자체로 분리됩니다. 물적 토대는 뭐 어떤 게 있다는 건가요? 인간에 의해서 가공된 게 있죠. 공장 같은 거. 자연도 있잖아요. 자연도 이용하잖아요. 물적 토대로. 자연이 없으면 가공된 것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철 같은 거 자연에서 나잖아요. 석유도 그렇고.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작업수단은 화폐로 가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발전된 곳에서는 작업수단에는 다 가격이 있는 거죠. 주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기업의 가치를 표시하고 있죠. 다 가격이 있잖아요. 자본 지배 시대에서 이렇게 썼는데 시장 지배 시대에서라고 말을 바꾸는 거죠. 시장 지배 시대에서 기업가와
근로자는 말을 바꾸죠. 현 시대 경제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두 축입니다. 한 축이 무너지면 상품 생산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죠. 보통 기업 단위로 생산을 하는데 기업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기업 소유자와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죠. 1인 기업도 있죠, 물론. 주석을 볼게요. 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며 과거의 시대와 구별하며 현 시대를 비판한다. 그렇죠. 부르고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과거의 시대와 구별되는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요. 현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찬양하는 이들도 있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시대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현 시대는 과거의 시대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과거인들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시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예전에 시대 구분을 했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서 보면 돼요. 주소를 적어놨죠. 불평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참된 원인.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런 거예요. 시대를 두 개로 나누면 자급자족 시대, 시장지배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장지배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살아가죠. 자급자족 시대는 혹은 다르죠. 왜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지 않냐면 자본주의 시대, 과거와 구별되는 자본주의 시대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자본은 과거부터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과거에는 작업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급자족 시대에도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작업수단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자본은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와 구별되는 자본주의 시대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어떤가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완전 사람이 시장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자급자족해서 살 수 없잖아요. 과거의 시대와 확실히 구별되는 거죠. 그래요. 지금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인 것이에요. 활동은 자본과 경제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로 실제로 상품 생산 및 유통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요. 자본의 대표적인 것은 작업수단이죠. 자본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 경제철학의 기틀 설명. 여기 들어가면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태극신검을 쓴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죠. 주로 이제 신과 마음, 경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경제 철학도 쓰고, 경제 철학도 남겨놨고, 경제 도면도 남겨놨죠. 그래요. 경제 철학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래요. 아까 그 시대 구분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작업수단을 자본이라고 규정했죠. 과거에는 이런 작업수단이 없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자본과 경제인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뭔가요? 활동이죠. 활동을 통해서 인간과 작업수단이
연결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경제 실선의 구체적 형태를 지닌 시장은 좀 말을 이야기 쉽게 바꾸는 거죠. 개인 간, 집단 간 생산물 교환이 발생한 순간부터 선천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계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고 집단 간에 거래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 어떤가요? 시장을 파괴한 공산주의 국가들 간에도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 순간 거래하는 순간에는 시장이 생기는 거죠.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 다양한 물건들을 사용하여 욕망을 충족하고자 하며 이는 시장으로부터 구매를 통한 소비 행위로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니 문명이 발전할수록 시장은 고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상품들이 다양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욕망들이 다양해지는 거죠. 문명이 발전할수록 다양한 욕망들을 실현하기 쉬워지겠죠. 그래요. 그 시장은 고도화되는 거죠. 상품은 인간들이 거래를 통해 필요한 것을 획득하는 순간부터 발생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앞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상품의 간직된 기능이 발전하게 됩니다. 말을 좀 바꾸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유용성이 증가한다 이 말보다는 상품의 간직된 기능이 발전한다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상품은 뭔가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상품은 시장에서 교환되는 것의 사회적 존재 형태입니다. 인간, 개개인 자신이 스스로 소비하기 위해 생산한 것은 상품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쌀이라도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쌀은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타인과의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 상품이라는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요. 쌀을 생산했는데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한 게 아니에요. 팔기 위해서 생산한 거예요. 그 쌀은 어떤가요? 상품이 되는 것이지요. 그 말을 하는 거죠. 화폐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거죠.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상품이 나오죠. 다른 대상과의 교환을 위해 시장에 공급된 유를 상품이라고 규정한다. 똑같은 사이트에 있는 거죠. 화폐는 거래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 영역이 넓어질수록 더욱더 발전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죠. 화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경제에서 화폐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겠죠. 현 시대에서는 그래요. 다 화폐를 이용해서 소득을 얻고 있죠. 또 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죠. 소비도 하고 그래요. 또 생산 수단으로도 화폐는 이용되고 뭐 그러죠. 작업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볼게요. 주석이 달려 있으니까. 교환 기능을 지닌 채 교환되는 양의 분류와 결합이 가능한 수단을 화폐로 규정한다. 한번 보세요.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싶으면. 현 시대에서 소득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좀 바꾸는 거죠. 화폐로 전환함으로써보다는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요. 더 정확하죠. 더 이해하기 쉽죠.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얻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도둑질. 정상적으로 얻는 방법은 판매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데 투입된 작업수단의 비용을 초과한 가치 부분이 소득이 됩니다. 상품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데 필요한 작업수단의 비용을 초과한 가치 부분이 소득이 됩니다. 그래요. 이 말을 빼기로 했어요. 이건 누구의 소득을 얘기하는 건가요? 기업 소유자의 소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빼는 거예요. 특정인의 소득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은 여기서는 이제 기업이라 얘기겠죠. 기업의 판매를 통해 얻은 소득은 작업수단의 구매에 이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윤과 임금으로 분리됩니다. 말을 좀 빼고 바꾼 거죠. 기업의 소득을 얘기하고 있죠. 기업의 소득은 어디에 이용되나요? 그러면 간단히 기업의 소득은 현 시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보통 부르나요? 매출이라고 부르죠. 그 매출은 무엇에 이용되나요? 작업수단의 구매에 이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윤과 임금으로 분리됩니다. 이윤의 일부는 재투자에 이용되고 이윤의 일부는 기업 소유자의 소득이 되죠. 그래요. 임금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되는 거죠. 기업가의 소득은 이윤의 일부이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의 소득은 노동자는 근로자에 포함되죠. 노동하는 이들만 근로자는 아니죠. 근로자의 소득은 활동 지출과 교환되는 임금입니다. 근로자는 공짜로 소득을 얻나요? 그렇지 않죠.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기업 소유자와 거래하고 있는 거죠. 기업가의 소득은 이윤의 일부라는 점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손실할 수 있잖아요. 비용이 매출을 초과하면 손실을 하잖아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활동 지출은 어떤가요? 근로자의 활동 지출은 근로의 활동 지출은 거래를 한 거죠. 기업가와 일종의 상품이기 때문에 제공한 순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요. 무조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안 주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죠. 돈을 떼먹었으니까 사기가 돼버리잖아요. 활동 지출에 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룬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경제 영역은 말을 바꾸죠. 역사 속에서로 바꾸죠. 이해하기 쉽게. 흐름의 과정에서 이것보다 역사 속에서란 말이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역사 속에서 경제 영역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수축, 팽창하며 순환하며 이어지며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 영역은 수축하기도 하고 팽창하기도 하죠. 그걸 나타내는 게 현상적으로 나타내는 게 경기 사이클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개의 관계만 유심히 살펴봐도 예언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양적인 분석이 빠져 있으니 직관의 형태라서 불완전한 형태이지만 정체적인 흐름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언은 태극신검의 또 하나의 효험입니다. 예언은 왜 태극신검이 또 하나의 효험이 될 수 있을까요?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인간화된 성리작용이 태극신검이다. 인간화된 성리작용은 마음의 섭리를 나타나게 한다. 섭리는 뭔가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탕이 된다. 세상은 섭리의 바탕에서 이루어진다. 그럼 미래를 예언할 수 있게 되잖아요. 제대로 그래요. 활용하게 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언일. 그래요. 태극신금이 재미난 글이에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언도 하고 예언도 있고. 향후 시장과 화폐는 사회의 발전에 조응하여 더욱 발전한다. 시장 지배실은 어떤가요?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등장하고 널리 사용되게 됐죠. 시장 지배 시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한 수백 년밖에 안 됐죠. 그전에는 자급자족 시대였죠. 수만 년간 시장 지배 시대가 시작한 지는 수백 년밖에 되지 않았죠. 시장 지배 시대의 초기 단계인 거죠. 현 시대는. 그래요. 더욱 발전하겠죠.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서 화폐도 발전하겠죠. 그래요. 과거에도 보면 과거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금, 은 같은 물자가 사용되다가 그래요.
뭐 지폐나 이런 게 사용되다가 요즘에는 뭐 지폐도 잘 사용 안 되죠. 인터넷 거래 하잖아요. 상품의 유용성은 더욱 높아지고 다양화된다. 그래요. 상품의 기능은 날로 발전하겠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 요인 중 하나는 과학기술도 있겠죠. 과학기술의 발전도 있겠죠.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됨에 따라 세계의 모든 통화는 어느 순간 세계화폐로 통일된다. 이것도 화폐의 발전을 얘기하고 화폐의 발전 중에 하나에 속하죠. 현 시대는 세계화폐가 없잖아요. 여기서 세계화폐는 뭔가요? 모든 국가가 지금은 많은 화폐들이 이용되잖아요. 하나의 화폐로 통일이 된다는 거, 통일이 되겠죠. 현 시대에도 유사 세계화폐는 있죠. 유사 세계화폐는 뭔가요? 달러죠. 미국의 화폐죠. 상품이 다양화됨에 따라 직업 역시 그에 조응하여 다양해지지만 말을 좀 바꾸는 거죠. 기술의 진보로 필요로 하는 인간의 활동 지출의 양이 줄어들게 되어 전체 직업 수는 줄어든다. 그래요.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주석이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현 시대와는 무관한 먼 미래의 일이다. 참조 이렇게 해놨죠. 참조를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직업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자본 단위당 투입되는 직업수가 있는 거죠. 생산성이 증가하면 이것은 그래요. 이 수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자본의 양이 있죠. 직업수는 생산성분의 자본 단위당 투입되는 직업수 곱하기 자본의 양이다. 직업수는 투입되는 자본의 양에 비례하고 생산성 증가에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현 시대까지는 어떤가요? 현 시대까지도 계속 기계가 발전하면서 자동화가 많이 되어 왔죠. 생산성이 증가해 왔는데 직업수가 감소했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생산성이 증가했잖아요. 국가로도 보면 그렇고. 생산성이 증가했다 해서 직업수가 감소하지 않았죠. 생산성의 증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투입되는 자본의 양을 늘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재산을 증가시키면서 생산성의 증가는. 그래요.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감소되는 직업수를 자본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상쇄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수를 이제까지 늘려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는 말이지요. 지워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먼 미래에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현 시대까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뭐 별 간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발생하더라도 먼 미래에 발생한다. 안 지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극신검을 쓴 이후에 직관들이 거의 다 맞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 시대에 안 맞다 해서 먼 미래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지우는 게 낫겠죠. 틀렸다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안 지우는 거예요. 현 시대하고는 상관없어요. 자동화의 결과 인간의 노동이 필요 없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노동자는 사라진다. 그렇죠. 노동이 필요 없게 될 수 있죠. 단순 노동부터 사라지고 있죠.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그래요. 간단한 노동은 간단한 노동으로 하던 일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가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결제해 줬지만 요즘에는 자동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식당도 그렇고 그래요. 자본의 발전에 따라 자본의 가격이 저렴해지고 누구나 자본가가 되니 근로자는 사라진다. 그래요. 자본의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죠. 무슨 말인가요? 자본을 소유하는데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있고, 자본을 구매하는데 자본의 가격이 저렴해질 수도 있고, 또 자본을 빌리더라도 이용료가 저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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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가 사라지니 자본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역할의 질적 전환이 일어난다. 노동은 사라지게 되는 반면에 심동의 역할은 커지게 되고, 기술의 진보와 사회적 조건은 심동수단의 저렴화를 야기하여 첨가 가치 분할률과 활동 지출 평가율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이윤율 상승 현상을 야기한다. 이자율이라 썼는데 잘못 쓴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이상 국가에 언급하겠습니다. 뒤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뒤에서 보기로 해요. 좀 빨리 보고 싶은 이들은 어떤가요? 이 주석이 있죠.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있으니 보면 되겠죠. 근로자가 사라지고 자본가이면서 근로자와 유사한 존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미래에도 먼 미래가 되겠죠. 그래요. 현 시대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요즘에 보면 유튜버들이 많죠. 돈 버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자처럼 또 자본가 역할을 하잖아요. 실제로는 자본가죠. 근로자가 아니죠. 그래요. 유튜버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겠죠. 고용된 직원은 근로자겠죠. 이러한 존재는 자본가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본가이죠. 그래요. 일을 한다 해서 일로서 구별하는 게 아니죠. 재산을 투입했냐 안 했냐 그걸로 구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 실적 전환을 한 자본가가 소유한 생산시설을 이용해 인간 개개인들이 심동소산물을 현실화하고 현실화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한 뒤 화폐 형태로 소득을 얻게 되는데 화폐를 통해 고도로 발전된 시장에서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여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단계에서의 대다수 인간들이 주된 상품은 심동소산물입니다. 개념을 시장에 팔고 얻은 소득으로 사회적 생명 활동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합니다. 개념에도 가치의 차이는 존재하니 개인별로 소득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하게 되면 가치에 따라서 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요. 그래 소득 차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래라 해서 소득 차이만 있으니 지금보다 훨씬 안락한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시킨 대로 일하는 것과 주체적으로 가치 있는 개념을 만드는 일 중 어느 것이 쉽다고 판가름하기 어렵다. 오산이다. 어렵다. 또한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필요한 만큼 물건을 생산하여 팔 수 있는데 실패하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돈을 빌려서 실패하면 빚쟁이 되는 거죠. 미래라 해서 다르진 않죠.
이러한 경제 질서의 변화의 시작점을 알 수 있는 징후는 인류의 인구 감소를 통해 알 수 있다. 문명이 발전하면 끝없이 증가한 인류는 다시 끝없는 인구의 감소를 겪게 된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놔두도록 하지요. 그 이후의 일은 현재 인간들이, 그래요. 그 이후 일은 현재 인간들이 알아봐야 필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상국가에서 충분히 다루었음을 미리 알려둡니다. 이 이후의 일도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확인 보자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